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3월의 첫 시간이네요.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김석 총장님. 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진짜인가요?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 월요일 날 해제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코로나 걸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걸릴만한 피곤하고 질병은 아니죠. 네. 피곤하고 목 감기 뭐 이렇게 이쪽에 계속 엄청 막 피곤하네요. 그리고 엄청 식탐도 많이 생기고 땀이 많이 생겨요? 피곤하고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더 가라앉은 아직도 것 그렇죠. 같긴 하고요. 아직도 예. 정상은 아닙니다. 김대 총장님 한 번도 안 걸리셨나요? 아직? 평소에 그 보건 문제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모님이 간호사시거든요. 네. 아. 야, 그렇다고 그거 저도 한 번도 안 걸렸었거든요. 조심하세요. 걸리면 진짜 아픕니다. 조심한다고 이게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참 뭐 아무튼 마스크도 많이 안 쓰고 다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조심 오늘 조심. 보니까 한 4,600명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이제 뭐 실내 마스크 해제도 뭐 검토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렇지만 하여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진짜 많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근황 여쭤볼게요. 김대 총장님 먼저 근황 어떠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는 뭐 3월 1일이어서 특히 이제 오늘 2시에 그 정부에서 이제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관련돼서 입장을 했는데 너무 좀 서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했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 3.1절에는 오히려 대통령의 그 3.1절 기념 축사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랬죠. 그에 연결되는 선에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좀 친일 잔재 청산과 또 일본의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서운한 그런 한 주입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좀 급다운된 것이 그것과 무관치 않은 게 3.1절 기념사 저 이제 직접 그 기념사를 들어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3.1 운동 기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3.1 운동 기념식인데 마치 그러니까 관련된 일제에 이야기는 안 저항한 것에 대한 국민적 운동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면 그러니까요. 그 저항 정신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야기를 두고 보면서 이게 예를 들면 미래로 87년 나아가자. 6월 항쟁을 이야기하는데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네. 조만간 지역에서도 필요한 연대 조직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저희가 뭐 보수와 진보, 뭐 그걸 친일과 떠나서. 뭐 반일을 떠나더라도 3.1절 되면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든 일본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흐름이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몰 역사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특히 오늘 2시에 발표되었던 정부가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배상을 하겠다는 이 논리를 보고 좀 너무나도 좀 서운하고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하루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뒤에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등에 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 인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 어차피 청소년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좀 필요한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또는 의미 있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또 나오는 뉴스들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주제로 넘어올 텐데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여수 박람회장 관련 공공개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박람회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막자, 공공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제 뭐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양상이긴 합니다. 김대희 총장께서도 그 자리에 지정 토론자로도 참여를 하셨고 이상훈 전 총장 그리고 이관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계신데 또 좌장을 또 맡으셨더군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먼저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전남 동부 통합청사, 뭐 이청사라고도 부르죠. 오는 7월에 문을 엽니다. 어떤 조직, 어떤 부서가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뭐 흥행, 지역에서는 뭐 흥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또 판이하게 달라질 텐데 요 이야기들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회에 참여하셨어요, 김대희 총장께서. 네네네. 나왔던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뭐 대체적으로
이제 해수부가 이제 왔기 때문에요. 해수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왔지만 해수부를 앉혀놓고 그동안 나왔던 여수 박람회장의 앞으로 그림들 또 그동안에 각종 용역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한 예. 5, 6년 사이에 그 용역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좀 방향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 한 300명 넘게 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뭐 자유토론 뭐 종합토론 시간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러면서 어떻든 해수부 관계자가 과장님이시거든요. 실제 책임자거든요. 해양정책 과장이 오셨는데 충분히 내용은 알고요. 어떻든 본인들 옆에는 또 기재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기재부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향후 이관 사업이 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 결론으로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만히 이관시킨다는 게 어떤 결론을 내냐. 우리 이야기 그게 해보죠. 궁금한 거잖아요. 네. 김대중 총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남이한 남중권 문제거든요. 아, 어차피 시민사회가 저는 이게 여수만의 성과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공동 책임 앞으로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박람회장에 살아있다면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구 내 시민사회나 또 지자체들도 여기에 좀 공동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운영 과정에서 배려를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결론은 앞으로 3, 4월 60일 동안 중요한 결정들이 다 이루어진다 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박람회장이 앞으로 20년, 30년 후까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는 사후 활용 계획은 마스터 플랜하고 그건 별도로 5월 16일 이관 이후에 한 7일 정도의 한 13억 정도 용역을 가지고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네. 그것은 1년 후에 이제 그림이 나오지만요. 현재 좀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지방세 문제라든가 그리고 누가 이걸 과연 박람회 재단이 이제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가. 우리는 여수광양항만공사라고 하지만 현재 지금 정부 측에서는 특히 이제 뭐 인사권이나 재정과 또 조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라든가 뭐 행안부 쪽에서는 난색을 좀 표하는 입장이라서 저희 시민들 입장 속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영해라 하지만 요즘은 또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은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 확 줄이라 이런 바람에 10%씩 줄여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박람회 재단은 조직 대 조직 통합인데 박람회 재단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두 개의 상이한 조직이 통합된 건데 그러한 성격을 무시하고 오히려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원을 줄이니까 너희들은 뭐 자회사로 가라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이 많이 좀 서운함을 토로했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적은 공공 개발을이잖아요. 예. 공공 개발을 위해서 여수항만공사로 이관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커스는 저는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수 지역, 여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동안 세계박람회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이 이 이관 과정에서 해소되느냐 해소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점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여수세계박람회의 당시에 내세웠던 주제와 성격에 맞게끔 공익성도 있으면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그 발전 방향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됐어야 됐는데, 제가 토론했던 내용들을 보면 김대희 총장님 빼놓고는 그 자기 조직의 입장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대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여수에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남해안 남중권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참여해서 정말 중요한 남해안 남중권 내에 중요한 관광 산업이 됐든지 간에 해양시대가 됐든지 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었고, 해수부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이 신해양시대에 걸맞게끔 세계박람회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신해양시대라고 하는 공공적 개념, 그다음에 공공개발, 그리고 이것을 맡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이 세 가지의 주체와 어떤 주제를 좀 잘 맞추면 나름대로 굉장히 좀 난상 토론됐던 것들을 2차, 3차에서는 좀 의견을 모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퍼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좁혀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 5월 16일에 이관이 되는 날짜는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네네.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 것이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의 겉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요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같고 두 번째가 개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설, 어떤 뭐 시설, 어떤 사업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것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참여자들이 함께할 것이냐 이제 플레이어들의 문제일 것 같은데 시간이 되는 대로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직영과 자회사로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김대희 총장님? 현실적으로 직영을 했을 때는 조직과 예산의 결정권이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최소한 사장과 뭐 본부장급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네. 거기서 바로 임원이잖아요. 주요 뭐 3대 인원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든 이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산 규모에서 4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8천억 정도의 자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붙어주는 거거든요. 부동산 같이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럼 뭐 그런 상황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엄청난 재정적 규모가 확장되는 거라서 직영으로 하는 거 상당히 무난하고요. 그래서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 운영비라든가 또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500억, 1000억을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해서 뭐 국제 컨벤션 센터를 만들겠다. 그들은 직접 결정권이 있는데 자회사로 가면 지금 박람회 재단과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럼 차라리 애초에 그냥 박람회 재단 놔두고 운영하지. 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떻든 시민들은 직영 체제가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결국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원조정 문제가 이제 법과 행정개혁에서 확정이 된 바람에 어떻든 여수광양항만공사도 한 8% 정도 인원을 감축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조직 대 조직의 통합이라는 원칙이 대원칙이 좀 무시되고 오히려 그냥 그러려면 이제 현재 30명 정도 조직이 정규직화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뭐 토론회 때 좀 더 좋은 내용은 그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컨테이너 물류 회사라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서 해양산업, 해양관광이라는 큰 틀 속에서 누구도 걸어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해수부도 관심이 많아요. 아하. 전부 다 뭐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컨테이너 부두라는 개념밖에 없는데 그렇죠. 해양산업, 해양관광을 육상으로 좀 더 넓혀서 권역 단위로 해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이번 현재 여수 박람회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결국 기재부가 키를 쥐고 있는 거에 대한 난색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자회사라는 옵션은 뭐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그 장점을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 맞춰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의견을 이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이냐 아니면 항만공사의 직접 직영이냐. 직영이냐. 그러니까 항만공사의 출발 자체는 컨테이너 부두공단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광양항, 그다음에 여수항, 뭐 일반 산업단지 항만까지. 그러니까 주 포커스는 관리 또는 항만물류 서비스 그렇죠. 또는 항만물류 세일즈에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이걸 항만공사에서 맡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 그래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이건 관광 산업도 해야 되고 공공개발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자회사의 어떤 출발 그리고 자회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구성에 대한 요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세계 박람회 장을 나름대로 제대로 활성화하고자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된 거라고 한다면 또 다시 달리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 형편에서 봐서는 자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기존에 우리가 그 박람회 재단을 만들어놔서 그 이상 확장되지 못했던 한계를 그대로 그 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후퇴할 수 있는 아니다. 후퇴라고까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네. 신해양 시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세계 박람회장을 이용해서 관광성,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성, 공공성,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 신해양 시대에 걸맞는 나름대로 이렇게 전진기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회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관위원회에서도 이관위원회가 이제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해수부 차관이에요. 예. 차관께서도 2차 모임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설계안에 대해서 사안이 자해 사건이거든 순수요. 요 안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약하다. 아까 김수성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자해사 가지고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수 시민들은 직영 개념을 요구했는데 다시 원점에서 해부하도록 다시 원점 논의를 재시켰거든요. 이관위원회는 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건 정부가 받아 안아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직영으로 할 건가 자해사까지는 이관위원회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공공개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공공개발이냐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토론회에서 좀 이루어졌어요?
이제 일부 부분만요. 부분만. 네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공공개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어떻든 이게 이관위원회가 5월 16일자로 완전 넘겨주고요. 예. 넘겨주고 5월 16일부터 이제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어떻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회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광양 항만공사 사장과 또 해수부의 책임자와 뭐 지역 시민들도 오겠고 전문가도 오겠죠. 그래서 소규모의 뭐 10명 내외의 사후활용위원회 이사회가 열리면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다 하게 되는데 거기서 13억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향후 1년 동안 그럼 공공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은 뭐로 채울 거냐. 아까 김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새로운 해양 산업, 해양 문화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박람회장은 어떤 공공시설을 넣을 거냐. 그래서 국제 컨벤션 센터는 뭐 해수부도 그 동의를 해요. 해수부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국제 컨벤션 센터를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컨텐츠를 세우고 남은 시설과 공간들, 어떤 프로그램들, 시민사회는 어떻게 참여하고 순천 광양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그림은 결국은 올해 7월 달에 이관되고 난 이후에 7월 달에 1년 동안 13억 마스터 플랜 용역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윤곽은 24년도 한 7월 하반기 정도에 윤곽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이제 이번 그 토론회 내용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익성, 수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성은 대충 알겠는데 그럼 수익성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예. 근데 여수로 오는 관광객들을 전혀는 아니겠지만 고려하는 폭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하나는 미항 여수 그리고 여수항 개항 100년 그리고 신해양 시대 이게 무관치 않은 주제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세계 박람회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들이 앞으로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너무 그 마이스 산업 또는 뭐 손에 잡히지 않는 신해양 시대의 거점 기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세계 박람회장의 지속 가능성과 좀 거리가 먼 측면이란 말이죠. 막연하죠 좀. 그래 막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해양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관련된 마이스 산업 전체를 여기로 그 여수세계 박람회를 지정한다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어야 네. 되는데 누가 서울 경기에서 마이스 산업 때문에 여기로 내려오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아쉬웠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에 대한 주제 구현 영역이 좀 여전히 강화돼야 된다는 요구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박람회 시설과 관련되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힘든 정부가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적자적인 좀 뭐랄까 운영 구조라서 새로운 신규 사업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수가 세계 박람회장이 계절적 편차가 커요. 겨울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오고요. 그렇죠. 여름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적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 근데 이 중에서도 아까 말한 자본주의적 향락 문화가 아니라 어떻든 기후 환경과 해양 환경, 생태 이런 좀 새로운 가치, 21세기적 가치들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과 시설에 담아낼지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어렵네요. 토론에 나왔던 우리나라에 거죠. 하나밖에 없는 기후 위기 또는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 그러면서 교육적 이런 것들이 좀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굉장히 좀 파격적 고민이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지난 10년 동안에도 답을 못 내었던 거잖아요. 답이 나오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근데 반면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뒤에서 허리춤을 잡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죠. 네.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관위원회에서 결정 안 합니다. 그 허리춤을 잡는 사람들이 정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번에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등 예. 기재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등 이런 게 정부가 아니라 뭐 공공기관이지만 좀 자유를 맡길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겠다. 고민이네요. 참 뭐 뜻은 참 좋은데 이게 아니요 또 고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용역에서 13억 원 정도의 그 자체 용역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세계 박람회를 여는 것만큼의 지역민들에 대한 맞습니다. 서문이 포함돼야 되는 네. 그렇죠. 네. 예. 여기에 이제 다양한 남해안 남중권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요. 예. 저는 여수만의 의견은 절대 실패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께 그 참여자
플레이어의 질문 짧게 한 1분만 답 네. 듣고 왜냐면 갑자기 저에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하셨었어요. 왜냐면 여수만의 이야기가 되면 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순천 광양도 참여를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열렬한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남해안 남중권을 확 넓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전남 동부 행정협의회 있잖아요. 행정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플레이어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이것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어떤 해양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것들에 포커스를 모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체험과 퍼포먼스들이 세계박람회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수 YMC 주관이든 수초 YMC 같이 함께 주관해서 거기서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기후위기의 한마당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작년에 5월이었는가요? 기후위기 행동했던 것들을 그런 위치를 어떤 세계박람회장으로 끌고 온다거나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통해서 뭔가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세계박람회장만 가지고 있는 그 논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COP 28, 뭐 29 논의도 계속 여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수가 나름대로 이 정말 진짜 배기 기후 운동을 하는 자치단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6, 7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동부청사 이야기도 이제 해야 되니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7월에 순천의 전남 동부 통합청사 개청을 합니다. 어떤 기구가 들어올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김대희 총장께서 일단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현재 지금 그 청사가 기본 한 310명 정도의 근무 인력 수용 시설로 통합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기존 인력이 이제 환경산업국이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아무리 봐도 한 3개국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김동연 지사는 4개국 정도를 하겠다 했으니까 김동연 지사 공약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310명이면 나머지 여타 기관까지 합치면 실제로 한 2개국, 3개국도 채 안 되는 영역이라서 청사가 좀 좁거든요. 좁고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국이 와야 될까? 동부 지역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전남 지역 인구의 절반이 좁은 도시 안에 모여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경제 산업의 중심인 거고 에너지라든가 특히 이제 보건환경, 보건복지 영역이죠. 보건복지 영역도 사실상 인구가 밀집돼 있는 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까지 몇 개 한 3개국, 4개국 정도 들어온다면 한 500명 규모는 돼야 되는 것 측면이 좀 있어요. 직원들 휴식 공간, 식당 이런 개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청사가 좀 약간 좁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이 전라남도의 인구 47%를 차지하고 있고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하게 좀 주목받아야 되는 것은 환경산림국만 들어와 있는데 예. 우리 주변에는 어쨌든 국가산단이 광양으로 해서 여수로 해서 굉장히 좀 광범하게 펼쳐져 있고 산업경제의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여수 순천을 비롯해서 해양관광이랄지 문화교육 쪽 사업도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부종합청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된 부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연관된 부서가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결정 권한 있는 사람이 도지사가 계속 여기에 근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지사의 버금가는 행정부지사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직책을 만들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전남 동부권에서 요구했던 전남 동부청사, 그러니까 제2청사의 역할을 제대로 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과거 경상남도 진주에 제2청사가 있었어요. 예. 제2청사에 걸맞는 방식의 어떤 규모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개국 정도 한 300여 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또 요청은 또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또 전남 동부권이 훨씬 더 근무하기 편한 조건 아닌가요? 근데 그 여기에 오는 전라남도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조례를 또 지난번에 또 신민호 순천시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 또 간담회도 하면서 뭐 주거비 지원이랄지. 일단 그거보다는 여기 동부청사의 규모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무슨 국이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일단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좀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순서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했지만 뭐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시긴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전남 도내에서 그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게 예를 들어서 일단 부서 이전 희망 수요 조사를 받는 다음에 너희가 좀 긍정적이야? 한번 가볼래?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그 부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볼 선정해서- 사람을 선정 수요 조사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부서를 부서가 선정해서 통보로 하는 건지. 발령을 내면 되는 건데 부서를 통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 개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전라남 도지사가 조직 개편 관련된 안을 도의회에다가 올리게 되면 도의회가 이것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이야기들은 이미 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남 동부 권역에 있는 어떤 도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규모는 2개국 정도, 2.5개국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옆에 남은 부지에 추가로 늘지 않는 이상은 3개에서 4개국은 들어오기 힘들 거다. 뭐 이렇게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현재 지금 선호하는 사람들만 대체적으로 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현재 동부는 워낙 멀기 때문에 강제성을 발휘하지 않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순환근무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각 기술직에 있으면 최소한 동부청사 오면 4년 단위 정도는 근무를 하고 그리고 본청하고 순환근무 시키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순환근무를 하면 여기 와서 내가 그럼 가족과 떨어져 살면 원룸 구해야 되고 아니면 뭐 이사해야 되고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간사 정도나 최소한 뭐 주말부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숙소라도 제대로 좀 제공해주는 그런 편의성들을 가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동부 지역은 오지의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요. 동부 지역이 왜 오지예요? 아니요, 실제로 그쪽에 목포나 터전을 강주가 근거지인 삼고 있는 사람들은 분들은 예. 대부분 다 그쪽에 터전이실 테니까 뭐 대체로 그럴 수 80% 있죠. 정도가 그쪽에 일하고 아니 전남 가정이 있기 동부청사를 때문에.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또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광양만콩 경제자유구역청도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따른 뭐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잘 만들어지길 바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2개 국이 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300명 중에 그러니까 국장이 2명이 오는 것과 다른 국의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오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총괄해서 책임을 질 거냐. 그러면 적어도 부지사 정도 되는 그러죠.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와야 가능한 일이다. 부지사 앞에 붙을 수식어는 뭐예요? 뭐 행정부지사를 2명을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현재 네. 구성상. 이제 정무가 와야죠. 네. 정무. 예. 정무가 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무가 오긴 쉽지 그런데 않을 텐데. 현실적으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2급 실장이 지금 이제 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 고등학교 후배라서 확인했는데 2급 실장이 와 있더라고. 전 부지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2급도 전라남도 내에서는 2~3명밖에 여기는 굉장히 고위직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부지사 정 안 되면 2급 실장 정도라도 저는 와서 국을 실제로 관리하고 자체 내 인사와 또 예산에 대한 그런 자율성들도 약간 주면서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정무부지사 정도라도 꼭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저는 행정조직의 업무와도 관련된 것도 짧게. 있고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업무들을 할지 그다음에 그 인구 소멸 관련된 그런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이쪽으로 이관돼서 진짜로 이쪽이 더 그 터전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빛을 발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인구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라남도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갖고 들어와야 동부종합 이 제2청사의 역할이 좀 더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것과 좀 밀접하지 않을까. 또 알겠습니다. 특히나 국가 산당 관련된 업무는 끝내야 환경 돼요. 업무 많잖아요. 네. 다 같이 와야 됩니다. 다 그냥 끝내야 돼요. 옮깁시다. 그냥 도청사를 그냥 전라남 동부 지역으로.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여수 MBC 뉴스 채널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 드렸네요. YMCA 토론 이번 주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